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다음 주에 정권선물위원회 첫 번째 이제 논의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이제 그 장전에 나왔던 이제 기사 계속 이제 뭐 1월 달도 그렇고요. 2월 달도 이제 4분기 실적은 이제 좀 중순 이후로 나온다고 하면 그 전까지 계속 이제 시장에서도 가장 이제 지금 이제 정선의에서 어떻게 지금 논의될까 최종적으로 이제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좀 기사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3월 달까지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낸다 이런 어떤 분위기 어떤 기사들이 좀 대부분인 가운데 자, 금감원이 감리 착수한 지 3년 만, 그리고 작년에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감리위원회가 2달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감리위원회에서도 이제 뭐 찬반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분식회계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실인지 고의인지, 그리고 단순히 이제 회계적 오류인지 아니면 경영진의 어떤 의도가 있는지 주변의 정황이라든 여러 동기의 어떤 영향이 미쳤다. 그래서 감리위원회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그 의견들이 분분했다는 게 이제 언론상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정선위에서 안건으로 이 부분이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만 일단은 연기가 되어서 이 설 이후에 이제 이 부분을 다루기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3일 금융위 산하의 정선위에서 이 부분에서 논의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 금감원 사이트에 가시면 요 일정들이 뜨는데요. 1월 달에 이제 일정들은 이제 뭐 다 진행되고 보통 이제 정선위가 수요일 날 보통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예정에 안 올라와 있는데 하게 되면 이제 2월 9일 정도 이렇게 이 부분들의 어떤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자, 아무튼 이제 이 정선이 결론이 뭐 작년에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날지에 따라서 뭐 최악보다는 이제 다소 뭔가 이제 제재가 가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상장 이후로 끊임없이 회계 논란을 이번에 확실하게 좀 끊을 수 있는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이러한 분위기들이 결국은 이제 3사 합병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반등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선이의 다양한 법리와 쟁점을 본격적으로 정확하게 따져 논의되면 결론 시점을 확정짓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정선이가 어떻게 이제 안건이 등재해서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를 다음 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팍스 로비드 관련되는 부분 말고 이제 머크의 몰루피라비르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번 감소의 30%면 효과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크가 대표적으로 뭐 우리 항암제 키투르라든지 뭐 그 인후 두종 바이러스 이제 가다실 요런 게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몰루피라비르도 이게 가세에서 작년보다 한 20% 가까이 좀 증가할 거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코로나 때 백신 치료제 관련되는 어떤 개발하고 승인받은 회사들의 어떤 성장이 특히나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전체 회사의 어떤 실적에도 도움이 되는데 셀트리온, 레키로나가 이런 부분에 같이 좀 동참을 못했다는 게 상당히 작년 안에 주가 하락의 어떤 뼈아픈 흐름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몰루피라비르가 그렇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매 추정치가 이제 회사를 능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유엔사나 이제 국제의약품 MPP에서 이제 셀트리온 한미약품이 이제 몰루피라비르 복제약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 WHO에 따라서 국제기관을 통해서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될 경구의 치료제 규모가 한 1조 7천억이니까 상당히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실적에 이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닥계자 제약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뭐 한 꼭지 두 꼭지 나왔는데 2020년도에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일 때죠. 그 당시에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큰 규모로 이제 인수합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다케다 제약, 뭐 다케다 제약이라든지 뭐 다이치 상교라든지 뭐 아스텔라스라든지 에자이라든지 일본 기업들이 제약사들이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 가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M&A를 막 늘렸기 때문에 향후에 셀트리온의 어떤 회사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 M&A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개발 과정만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인수합병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mRNA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플랫폼 어떤 인수라든지 ADC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다케다 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어떤 인수합병에 했던 것은 자기들도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내부적인 어떤 조정을 하는 가운데 다케다 제약의 이제 글로벌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일반화학품 뭐 하이투벤이라든지 뭐 내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넣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작년에도 한 4천억 정도 육박이고 올해도 한 4천억 정도의 돌파의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 해당 제품의 어떤 매출 상승이 상당히 이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자, 이러면 이제 한 중대형 이제 제약사로 했던 도약들이 셀트리온 제약에도 상당히 좀 뭐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계 이제 제약 그 국내 순위에 이 다케다 제약이 이제 본래는 이제 예전에 뭐 1등 이제 다케다고 2위가 뭐 이제 다이치 상코 뭐 아스텔라스 에자이 이러다가 최근에 좀 순위가 좀 등락이 좀 있습니다만, 다케다 제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 이런 어떤 판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다.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좀 뭐 비즈와치에서 좀 다뤘던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죠. 셀트리온은 2000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이제 제약회사들은 이 뭐 전통 합성 의약품의 어떤 신약 개발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제네릭이라고 하는 이제 복제약품 기반으로 해서 내수 위주로 했죠.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이제 신약 개발이 본격화되고, 셀트리온이 사실은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바이오약품 이런 부분들을 국내에서 좀 개척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2012년도에 개발에 성공을 했죠. 2013년도에 이제 유럽 EMA 이제 승인을 받고 2016년도에 이제 미국 FDA 승인해서 이제 이런 어떤 과정, 그 뒤에 이제 뭐 허주마라든지 트룩시마 이런 3마를 통해 가지고 바이오시밀러 어떤 개척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생산 능력도 1공장, 2공장 합해서 19만 리트,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 6만 리트의 3공장 건설, 그리고 이제 뭐 위탁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해외 소재 CMO 업체 활용해서 한 8만 리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과 개량 시장을 하다가 이제 바이오 신약의 어떤 도전들을 사실 레키로나 했기 때문에 주가가 거의 40만원 부근까지 가는 어떤 흐름이 2020년 말 2021년도 초까지 있었죠. 근데 사실 레키로나가 생각보다는 이제 허가도 좀 늦었고요. 국내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경쟁 약품인 리제르논이라든지 릴리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계약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서 결국 이제 매출액도 회사라든지 시장 기대보다는 훨씬 어떤 작은 어떤 계약 규모가 같던 것들이 주가 하락의 어떤 주요한 어떤 원인으로 오히려 또 작용을 해버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다면 이제 종합이 이제 생명공학 회사로 가기 위해서 이제 헬스케어 관련되는 어떤 사업 진출, 특히나 최근에 이제 뭐 디아트러스트 관련되는 부분에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은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상당히 좀 호재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단 보면 2019년 전 대비해서 거의 이제 2조 가까이 어떤 매출단, 영업 그 관련되는 순이익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올라왔는데, 자 2020년도 3분기 이후에 분기별로 이제 이 성장성이 주는 어떤 흐름들이 있던 부분들을 올해는 이 레케로나가 얼마만큼 이제 추가 공급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의 중요한 이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인 어떤 매출 구조를 가져오느냐, 이런 어떤 펀더멘털 대비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분식회계 논란을 어떻게 좀 잠재우느냐, 이 부분들이 제일 뭐 지금 중요한 어떤
주가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뭐 이 램시마 관련해서 크론병 환자 대상으로 교차 투여, 그러니까 이 IC하고 이제 IV하고 이제 그 SC하고 이제 교차 투여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효능이 있는지 평가 관련되는 기사도 좀 나왔고, 그리고 주가가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작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 셀트리온 이제 계열사들이 이제 담보를 맡겨서 대출을 해서 이렇게 현금을 쓰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제법 되거든요. 셀트리온 홀딩스라든지 셀트리온 스킨케어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 이제 주가가 하락하니까 담보 가치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스킨케어나 홀딩스가 담보 유지 비율이 한 110%, 200%로 대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주가가 뭐 30만 원대 중후반에 있다가 지금 이제 10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담보 제공 관련되는 부분에서 추가 담보를 제공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죠. 그래서 좀 상당히 뭐 계속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극복이 이제 2월달, 3월달에 이제 실적과 이 정선이의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어서 좋은 어떤 흐름을 가기 위해서 자사주의 어떤 매입도 중요합니다만 자사주 소각을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병에 관련해서 회사의 어떤 경영진들의 확고한 어떤 시장 친화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주주가치의 어떤 제고가 사실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는 제일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주가치와 동떨어져 있는 경영을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시장 어떤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제 소외를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시장에 선연한 어떤 경영 어떤 방침이라든지 주주가치 제고에서 확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지금은 보여야 되는 때다. 그래서 2020년도, 2022년도에는 2021년도 같은 어떤 실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